그래서 방금 한 얘기 잊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 적었죠? 자, 1972년 박정희 씨가 여차에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해보자. 유신헌법이 왜 나쁘냐면요. 그 전에 대통령을 무슨 죄로 뽑았어요? 직선제로 뽑았죠. 이걸 없애고 따라해볼게요. 간선제로 바꿔요. 선생님, 그러면 간선제면은 의회, 국회에서 뽑나요? 아니야. 박정희 씨가 이상한 걸 만들었어. 외울게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왜 통일 들어갔을까? 유신헌법 만든 이유가 통일하겠다고 뻥친 거잖아. 그래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2,300명인데 100% 누구 부하야? 박정희 씨 부하야. 그러면 박정희 씨 혼자 나가서 100%로 대통령이 되는 거야. 완전 코미디죠, 여러분. 겉으로는 요 2,300명을 국민이 뽑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다 누가 돼요? 박정희 씨 지지자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박정희 씨 혼자 나가서 100%로 되는 거야. 황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1969년에 박정희 씨가 3번 정도 대통령 나올 수 있다. 무슨 개헌했어요? 삼선 개헌했죠. 이거에 의하면 대통령은 3번 하고 끝이지. 그런데 요걸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을 중복해서 임명되는 거, 제한되는 걸 없애버려요. 뭐냐? 영원히. 혹은 뭐야? 종신이 뭐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오는 거야. 야, 그럼 잠깐만. 그 유신헌법은 앞으로 박정희 씨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는 거네? 왜? 중임 제한도 없지. 누가 뽑아줘? 외워. 통일주체? 무슨 회의? 국민회의.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 국회가 탄핵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 300명에 3분의 1, 100명을 사실상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 야, 생각해봐. 국회의원 300명인데 100명을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임명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누구 말을 들어요? 박정희 씨가 야, 산티아고랑 쟤 모름지기 모로까티텔 쟤에서 쟤를 삼아라 하면 되는 거야. 게다가 더 웃긴 게 뭐냐? 이게 제일 골 때려요.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이 국회를 없앨 수 있어요. 야, 국회가 탄핵을 못해. 왜? 대통령이 니네 해산 그러면 국회가 없어지는 거야. 거의 왕이죠, 왕. 게다가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5번째, 법원. 법원에 누가 계셔? 판사죠. 판사 일부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건이 분립이 돼야 돼요? 3건이 분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세금 걷거나 나라 다스리는 행정을 하는 거고, 행정하다가 잘못하면 법원이 뭐라 그럴 수 있고, 또 행정하는 거는 대통령이 하지만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가 만드는 거죠. 서로 이렇게 견제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데 사실상 유신헌법은 3권 분립이 안 돼버리는 거야. 거의 왕이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통일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하니까 데모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야. 1974년 유신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씨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요. 자, 무슨 조치를 내려요? 10번. 긴급조치. 응급조치가 아니야. 응급조치는 1199. 자, 그러면 긴급조치는 뭐냐? 법원에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데 뭘 체포하느냐? 박정희를 욕하거나 유신헌법을 없애자고 얘기하거나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그냥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무슨 조치야? 긴급조치.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2가지 얘기해 줄게. 자, 봐봐. 나랑 산티아고랑 40살이야. 대기업 다니다가 퇴근해서 소주 마시고 있는데 산티아고가 야, 이거 긴급조치랑 유신헌법은 진짜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어. 둘이 얘기하는데 옆에 테이블 놈이 그거를 경찰에 신고해. 그러면은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법경찰이 와서 체포하는 게 아니야. 다짜고짜 나랑 얘랑 아구창을 때려. 아구창 팍 때린 다음에 야, 이 새끼들아,
너네 유신헌법 얘기했지. 딱 잡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 농담 같지? 진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미선이 엄마 사건이 있거든. 어떤 꼬마 돌잔치에 아줌마들 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교 선생님인가 봐. 그래서 의식이 있으니까 친구들 옆에서 아우 유신헌법 이상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또 누가 그걸 신고한 거야. 신고해서 경찰 100명이 와가지고 아줌마 30명이랑 애들까지 체포해.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나왔어. 뭐라 나오냐. 북한의 고정간첩단 30명 체포. 야, 이거 농담이 아니라니까. 내가 꼭 하나 해줄게요. 실화야, 실화. 언니 플로리다 알죠? 가본 적 있어? 마이애미? 마이애미. 진짜? 이야, 마이애미 어디 있었어? 아니, 가공 살잖아. 아, 강호, 자. 1980년대인가? 사이코가 마이애미가 휴양지야. 거기 온 여성들 10명을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토막 살해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발칵 다 뒤집힌 거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야, 옆에 아파트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어떤 경찰이 감이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해, 이 새끼. 그러면 니네 미국 영화 보면은 경찰이 잡으러 왔을 때 범인들이 영장 있냐고 물어보지. 야, 현행범이 아니면 영장 없으면 체포 못 하잖아. 근데 그거 알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방을 딱 열고 갔더니 냉장고나 거기에 막 여자 시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잡혔어. 그럼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니까 거짓부랑 그래. 자기가 신고를 듣고 방에 갔는데 방 너머로 여성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다. 그러면 약간 말이 되잖아. 근데 범인 변호사가 조사해봤더니 그 여자는 이미 3일 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판사가 하는 말이 저 형사가 거짓부락을 했다. 왜? 형사가 영장 없이 방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저 방에서 여자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부해봤더니 이미 그 여자가 죽은 지는 이틀이 지났다. 그러므로 영장 없이 들어가서 증거한 모든 그 증거는 효력이 없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나. 그랬을 때 이제 실화야 실화 영화에 나온 거거든요. 판사가 고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들이 오더니 학교를 안 가겠대. 왜? 애들이 아버지한테 너네 아빠 그 판사 나쁜 판사제 해가지고 막 판사 아들을 때리고 난리도 아닌 거야. 막 집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무죄 판결을 딱 때리는 순간 희생자 아버지 한 명이 총을 숨겨가지고 그 범인 죽이고 자기도 맞아 죽어. 그러면서 이제 이 판사가 독백을 해보자. 중요한 거야. 우리 미국은 가뜩이나 경찰, FBI, 중앙 권력이 힘이 세다. 그런데 내가 이 새끼가 미워서 이거를 무죄 판결을 내리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끝난다. 왜 끝나느냐? 이게 선례가 돼서 해볼게. 예를 들어볼게. 내가 나쁜 경찰이야. 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집에 뻥 열고 들어가서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약 떨쳐놓고 가짜 총 가지고 난사한 다음에 내가 들어갔는데 총 쐈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 영화 봐도 이런 일이 많잖아. 그런데 영장 없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용서해주면 이게 법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민주주의가 끝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긴급조치는 뭐가 필요 없어. 영장 필요 없이 그냥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문제야, 박정희 씨가. 이 모든 것도 문제인데 이 모든 걸 지키려고 무슨 조치? 긴급조치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완전히 훼손한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박정희 씨가 업적도 분명히 많어. 경제개발은 끝내줬어. 그런데 요때 딱 좀 마음을 접었어야 되는데 유신헌법 만드시는 바람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제 까먹게 된 거지. 그쵸? 자, 볼게요. 자, 알겠죠, 여러분? 재밌죠? 해보자. 유신헌법은 일단 직선제에서 무슨 제로 바꿨다? 간선제. 누가 뽑았다? 세 번 해볼게. 통일, 주체, 국민회의. 한 번 더. 답으로 나온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한 번 더. 통일, 주체, 국민회의. 그 다음에 중임 제한도 없죠. 영원히 하는 거죠. 모두 해산할 수 있어요. 재수생이야, 국회야. 국회도 해산하고 누구도 뽑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 100명 뽑을 수 있고 또 하나 임기도 유신 욕심 몇 년이야? 6년이야. 유신 욕심 몇 년? 6년이나 하는 거야. 한 방에. 자, 근데 유신헌법 지키기 위해서 제일 잘못하신 게 바로 뭐야? 응급조치야? 긴급조치야? 긴급조치.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예 답을 알려줄게. 지문에 긴급조치를 발휘돼서 대학생들을 잡아들였다. 연관이 있는 걸 쓰시오. 유신헌법. 혹은
유신헌법을 보여주고 무슨 조치가 나와요? 긴급조치. 자, 그러면 해보자. 유신헌법으로 박정희 씨가 무슨 조치로? 긴급조치로 독재를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자, 1974년 민주청년연합회라고 민청학년이란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전국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뭉쳐서 유신을 철폐하라고 하니까 중앙정보부가 야, 안 되겠다. 이 새끼들 간첩으로 몰자 해서 민청학령 사건 일으켜서 유신헌법 반대하는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구속시키고 사형을 시키는 사건이야. 게다가 같은 해 1974년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학자 중에 일반인 중에 간첩이 있다. 그래서 11명을 사형 선고 내려서 이틀 있다가 사형 신겨버려.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다. 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싫은 놈들을 죽였다. 우리가 흔히 무슨 살인이나 불러요? 사법살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판결이라. 그러면 민청학년 사건이랑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이거야. 유신헌법 철폐해라! 라고 했던 대학생이랑 일반 학자들을 어떻게 해요? 간첩으로 몰아 죽인 거야. 이거는 잘못하신 거지. 이거는 내가 더해주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 알았죠? 내가 일부러 더해주는 거 아니야. 깔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애는 이러지 말고 산티 하고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역사는 냉정하게 해야 돼. 잘한 게 있으면 내가 이승만 얘기할 때 무조건 까지 않았지. 이승만 내가 잘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박정희 씨도 잘한 것도 있지만 요건 못한 거지.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뭐가 있느냐? 얘기했잖아. 박정희 씨를 싫어하면 100% 싫어해. 경제개발 걔가 한 게 아니야! 막 그래. 박정희 씨 좋아하면 다 좋아해. 어쩔 수 없었어! 막 이렇게 해버려. 그래 버리니까 두 분이 만나면 막 싸움밖에 안 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볼 때도 좀 냉정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요즘에 그 논어를 공자의 말을 적어놓은 게 논어라 그러잖아. 이걸 지금 3년째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유튜브에 어떤 여성 변호사가 유튜브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그분 잘 듣는데 그분이 40 중반인데 갑자기 여러분 제가 판사도 해보고 변호사 해봤는데 몇 번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대.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그 여자분이 하는 말. 그런데 논어를 읽고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 나랑 똑같은 분이 있구나. 나도 약간 인생이 바뀌었거든. 2년 전에 논어를 만나서 좀 인간관계가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딱 하나야. 논어에 제일 좋은 게 뭐 효도해라 그런 걸 떠나서 인간을 보는 기준이 있지. 그 기준엔 남도 있지만 나를 보는 기준 있잖아요. 그 인간의 기준이 생기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됐어. 되게 중요해. 왜? 사람을 못 보면 내가 망가지는데 문제는 뭐냐?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모르면 남을 볼 수가 없어. 나에게 솔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뭐 누구처럼 너무 잘났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되게 좋아요. 자, 웃자고 한 거야.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외우자. 그래서 유신헌법 반대했더니 학생과 학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법살인했다. 10번 민청학년 사건. 제2차 인민혁명당. 너무 심해지니까 따라해볼게요. 1976년 3.1절 기념식을 할 때 긴급조치니까 유신헌법 대놓고 데모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니네 혹시 아냐? 김영삼이라는 나중에 대통령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니네 모를 거야. 함석헌옹이라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여러 제야의 인사가 명동성당에 모여서 3.1절 기념 축하하는 척 하다 갑자기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럼 이거야. 유신헌법 철폐하자 그러면은 경찰이 와서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명동성당에 3.1절에 모여서 3.1절 기념행사하는 척 하면서 유신헌법 철폐해라. 박정희는 물러가라. 그래서 3.1 민주 구국선언.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해보자. 이게 200특강이 나온 거거든? 제가 해볼게요. 근데 꼭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아야 돼. 자, 유신헌법 때
사법살인은 박정희 씨가 무슨 학년했다? 민청학년.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은 간첩으로 몰아 죽인 거고 이거에 저항해서 제야의 인사들이 3.1민주 구국선언. 뭐라고요? 3.1민주 구국선언. 됐어요. 자, 재미 얘기해 줄게. 자, 언니 말고 너 해볼까? 야, 내 아내가 한 달에 1억 벌어.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괜히 어떤 애 막, 와, 아내가 1억 벌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한 달에. 그 일 할 거 안 할 거야? 나도. 아내가 1억 벌면 어떡할 거야? 일 안 하고.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럼 아내 가만히 있을까? 아내 가만히 있을까? 아침에 나한테, 여보, 잘 갔다 와. 주인님으로? 야, 무슨 주인님이야? 여왕으로 모셔야지, 새끼야. 다 우리, 갑자기 내가 얘기하고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이씨. 이렇게 얘기하지 마. 자, 보자. 만약에 내가 1억을 벌고 있어, 한 달에. 근데 정치가 좀 독재야. 그럼 물어보자.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박정희 씨가 독재하면 별로 신경 쓸까, 안 쓸까? 별로 안 써. 아니, 다는 아니, 왜? 내가 돈 많으면 돈 쓰느라고 바빠.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제가 올라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분들도 민주화 운동하지만 반 정도는 신경 안 써. 왜? 경제가 잘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1978년에 여러분 제2차 무슨 파동이 와요? 석유 파동이 와서 석유 가격이 1,000원 하다가 갑자기 5,000원에. 그거 물어보자. 지금도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모든 게 다 올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씨가 가뜩이나 유신헌법 해가지고 독재하는데 불경기까지 오니까 난리가 아닌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재미 얘기 해줄게요. 자, 연락 슬픈 얘기 해줄게요. 1979년에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편하게 들으세요. 요 YH는 그 가발공장이야. 가발공장인데 여기에 그 일하는 여자 그 여공 직원분들이 한, 예를 들어보자, 2,000명이 있는데 요 YH 사장이 떼돈을 벌었어. 떼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미국에 투자를 했어. 근데 불경기가 와서 조금 손해를 보니까 갑자기 자기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튀고 요 2,000명을 미안하다, 집에 가라,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 니네 내가 알아봤거든? 이 당시 내가 정확히 알아봤어. 요 당시 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한 15만 원 됐대. 15만 원이고 이 여공들의 월급이 얼마냐? 나 깜짝 놀랐어. 이 당시 2만 7천 원이었대. 단 조건이 있대. 뭐냐? 기숙사 제공하고 야간 고등학교 보내주는 조건이 2만 7천 원이야. 지금 돈으로 27만 원이야. 그러면은 2만 7천 원 벌어서 90%가 집에다가 얼마를 보내? 2만 원을 보내. 그 요 2만 원 가지고 남동생 오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전에 예를 들면 100억을 벌었는데 한 1,000만 원 손해 봤다고 문을 닫아버린 거야. 데모했더니 경찰가 와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그 김영삼 씨라고 알죠? 백도 없고 돈도 없잖아. 너무 억울하니까 신민당 당사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명이라고 하자. 2,000명이 울면서 야당 당사에 가서 한 걸 하니까 이때 야당 의원들이 알았다, 같이 데모를 해줘요. 근데 나라가 잘못한 게 뭐냐? 경찰이 투입이 되는 거야. 투입돼가지고 강제로 해산하는데 그 누나 할머니 됐겠지? 아마 김진경인가? 정경이 한 명을 때려 죽여. 맞아 죽어, 한 명이. 그래봐 18, 19 먹은 소녀가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은 두 가지로 빡친 거야.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신민당 당사에서 여공들이 데모하는데 감히 경찰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두드려 패고 여자 여공 두드려 패고 한 명까지 죽인 거야. 그래서 김영삼 씨가 빡쳐가지고 외국 신문 앞에서 박정희 나쁜 새끼하고 막 유신을 깐 거야. 그러니까는 박정희랑 그 부하들이 너 김영삼 감히 외국 신문 기자 앞에서 대통령을 욕하고 헌법을 욕해? 해서 어떻게 해요? 박정희 씨를 국회의원 잘라요. 국회의원 제명을 시킨 거야. 근데 김영삼 씨를 잘랐어. 근데 김영삼 씨 고향이 어디야? 경상도죠. 부산 그 근처죠. 가뜩이나 전 국민이 빡쳐 있었는데
YH 무역사건으로 김영삼 씨를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버린 거야. 그럼 김영삼 씨를 누가 뽑아준 거야? 부산 분들이 뽑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헌법 없애라. 박정희 물러가라. 김영삼 다시 국회의원 복귀시켜라. 부마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야. 이때 해볼게요. 이때 박정희 씨의 부하 2명이 있었어요. 해보자. 박정희 부하 하나가 누구냐?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랑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기 김재규. 그렇죠. 김재규가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 차지철은 박정희 부하 젊은 애고 김재규는 박정희 박정희 동창이야. 한 살 많어. 그러면 차지철은 경호실장이고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부장인데 박정희 씨가 머리가 좋아. 뭐냐? 얘네 둘이 합치면 자기를 이길 수 있거든.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켜서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부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차지철은 카카! 공수부대 풀어서 싹 죽이자고 하고 김재규는 아니다. 이때쯤 우리가 저 국민이랑 타협을 하자. 이렇게 오고 가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야. 그 이유도 있고 차지철이 워낙 김재규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박정희, 여기 차지철, 여기다. 여기 차지철, 김재규, 여기 가수 1명, 여대생 1명, 비서실장 있는데 술 먹다가 김재규가 안 되겠다. 박정희를 죽이자. 해가지고 해볼게요. 그 풍정동이라고, 자, 여기가 이제 요 방이고, 여기에 이제 그 요리사가 백종원, 천종원, 만종원 해서 내가 기억하기에 요리사가 4명 있었고, 여기에 경호원 9명이 있었는데, 김재규 부하가 이거 실화야. 머신건으로 갈겨서 죄 없는 요리사 4명이랑 경호원 9명 죽이고, 요 옆에 하나에 경호실 2명 있었거든? 요 2명 죽인 다음에 바로 김재규가 차지철, 누구야? 박정희 쏴죽여. 이거를 1979년 12.6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김재규 씨가 이때 중앙정보부장이라 남산이 그 중앙정보본부거든요. 참 이게 선택이야. 이 사람이 박정희 죽인 다음에 남산에 갔으면 아마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거야. 근데 박정희랑 그 차지철 죽이고 너 마음이 안심이 놓이는 거야. 놓여가지고 자기 본부를 안 가고 국방부, 서빙고에 놀러 간 거야. 왜? 다 죽였으니까. 근데 이때 이걸 누가 들어? 내가 알기로는 전두환이 들은 거야. 전두환이 이때 그 기무사 알죠? 보안대 적인데 누가 전화가 온 거야. 저기요,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가 들어갔는데 폭죽 소리, 총소리가 막 난 다음에 김재규만 나왔어요. 파악해봐. 아, 폭죽놀이 했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김재규가 서빙고에서 남산 가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이제 끝나버린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정희 씨가 어떻게 북한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믿었던 선배이자 동료에게 암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박정희 씨가 죽자마자 잠시, 자 해볼게요. 잠시 이제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따라해볼게요. 최규하 씨가 일단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되고, 이분은 되게 얌전한 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정희나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좀 점잖은 분. 대신에 요때 별 4개 정승화 참모총장이 있는데 사실상 최규하 대통령보다 이분이 세. 근데 이분이 내가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무슨 파야? 온건파야. 그래서 박정희 죽은 순간 서울만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그렇지. 자, 많은 국민들이 여하튼 박정희 씨 죽고 최규하가 대통령이고 정승화가 참모총장이니까 조만간에 유신헌법 없어지고 민주화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될 거였어. 그런데 해볼게요. 별 2개를 우리가 소장이라 부르는데 등장한다. 자, 올해인가 작년에 죽었죠? 무슨 두한? 전두환. NO! 무슨 태우? 노태우가 있는데 박정희가 제일 이뻐했던 게 누구야? 전두환이야. 왜 그러느냐? 5.16 군사정변 일으켰을 때
예상외로 국민들이 지지를 안 했어. 그랬을 때 전두환이 어때? 대위였거든요. 갑자기 전두환이 하더니 육사로 달려가. 육사 가가지고 야 육사 생도들아, 지금 전두환 소장이 군사정변 했는데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 그럼 우리 육사 생도들이 서울 퍼레이드 행진을 해가지고 5.16을 지지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전두환이 육사생도 수백 명을 데리고서 5.16에 찬성한다고 데모했더니 이 당시 육사면 어느 급이냐면요. 거의 육사는 화랑도야. 저 당시 61년도에 육사면은 요즘에 서울대 이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5.16을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똑똑한 육사생들이 5.16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얼마나 전두환이가 이쁘겠어. 응? 근데 어떻게 해요? 전두환이를 엄청 키워줬는데 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육사 애들을 데려다가 몰래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참치회야 하나회야. 하나회인데 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사조직을 만들면 사형이야. 그래서 원래는 저 하나회 만들어가지고 어떤 장군이 전두환이랑 노태우 옷 벗기고 죽이려고 했는데 박정희 씨가 야 건들지 마. 내가 허락했어. 얘는 내가 키우는 애들이야. 해서 얘네를 키워준 거야. 그래서 저것들이 미쳤나? 자, 그래서 되게 전두환 팬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전두환 나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네. 니네 잠깐만, 보안사. 요 보안사가 군대 이름인데 지금 바뀌었나? 기무사 바뀌었지, 이름이. 또 다른 바뀌었지. 해볼게요. 보안사가 뭐냐면은 모든 장군들만 감시하는 거야. 자, 산티아고 장군이 별 4개면은 전두환이 별 2개잖아. 감시해. 전화까지 감시해. 요 별 4개가 누구랑 만났고, 딸이 누구랑 사귀고, 아내가 어서 쇼핑하라고 다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6시에 전두환이 감시한 거 가지고 박정희랑 밥을 먹어. 그럼 전두환이 보고를 해. 별 4개 무슨 장군이 어저께 별 4개랑 골프를 쳤다. 별 3개가 어저께 산티아고랑 스페인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은 여러분 완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정승화가 장군들 모아다가 야 잘됐다. 실화야.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조만간에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하나에 없애버리자 라고 결정이 났는데 빨리 했어야 됐는데 전두환과 노태우가 눈치를 깐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네 잘리기 전에 무슨 짓을 하느냐.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자. 1979년 12월 12일 날, 자, 여기에 니네 노태우라고 알죠? 노태우가 북한 막으려고 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두환이 야 태우야 우리 잘리기 전에 우리가 자르자 해서 노태우가 2만 명을 데리고 서울로 와. 그 다음에 하나의 장군과 소령들이 모든 병력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봐봐요. 별 2개가 별 4개를 체포해. 완전히 뭐야? 하극상이죠. 쿠데타죠.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12월 12일 날 전두환, 노태우 얘네들을 박정희는 61년이잖아. 근데 20년 흘렀죠. 박정희에 비해서 젊죠. 이런 애들을 박정희에 비해서 젊은 군부다. 무슨 군부?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가 아롱 사태야? 12.12 사태야? 12.12 사태로 여러분 권력을 잡은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5.16보다도 더 나쁜 게 뭐야? 12.12 사태. 왜? 5.16은 그래도 군사 정변이고 나쁜 거긴 하지만 국민들이 반 정도는 알쏭달쏭 했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 범법이야, 범법. 물론 5.16 나쁜 거야. 나쁜 건데 이건 더 나쁜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해볼게요. 그래서 12.12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이승만 씨가 발췌개헌, 4.4.5입, 4.19 안 하고 제대로 은퇴하시고 제대로 선거가 됐으면 박정희 씨든 전두환이든 나올 거리가 없잖아. 그런데 이승만 씨가 독재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박정희 씨 등장하고 전두환 등장해서 여러분 역사가 거꾸로 가버리게 돼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뭐 물론 박정희 씨는 특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 자체랑 12.12 자체.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봐봐.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얘를 강제로 납치해서 얘랑 살아. 여자라고 하면 살아가지고 이제 한 20년 지나서 애도 낳고 잘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얘 19살에 나한테 강제로 잡혀와서 몇 년간 잡혀 살다가
나중에 잘 살게 됐다고 그걸 찬양하면 안 되지. 본질은 뭐야? 내가 잡아온 거잖아. 납치를 한 거잖아,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거랑 구분해 생각해야 된다고. 아까 이게 단순하게 한 거야.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러면 연구해 볼게요. 1979년 박정희 씨가 암살당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무슨 사건? 12.6 사건. 이때 박정희 씨를 암살한 건 중앙정부 부장이었던 무슨 재규 씨? 김재규. 그러면 잠시 민주화가 될 뻔했는데 1979년 아롱 사태야 12.12 사태야. 12.12 사태로 갑자기 첫 번째 날군부야 신군부야. 신군부가 등장하고 두 번째 신군부 바로 무슨 두한이야? 김두한이야? 전두환이야? 그나마 김두한이 착하긴 하지. 자, 김두한이랑 무슨 태우? 노태우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붕? 멘붕이야? 이기붕이야? 멘붕이죠. 왜냐? 아니, 박정희 씨 같은 죽어서 유신헌법 철폐가 되고 시대가 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2의 박정희가 등장한 거잖아. 근데 이때 아직 어디만 계속 무슨 영이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만 박정희 씨 죽은 다음부터 계속 계엄령이 떨어져 있는 거야. 해보자. 그러다가 1980년 5월 달에 서울에 봄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무슨 역에서? 따라해볼게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서울의 모든 곳에 군대가 깔려 있어. 그 상태에서는 데모가 안 되죠. 그래서 신군부들이 뭐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야, 이때 인터넷이니 뭐가 있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서울역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갑자기 데모를 하는 거야. 기습데모. 일종의 봐봐. 갑자기 모여서 막 이상한 거는 뭐야? 플래시몹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신군부가 군대 풀어서 서울역도 차단하고 있는데 서울역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어떤 데모를 하느냐? 첫째, 니네 신군부는 아웃, 물러가라. 서울에 내린 계엄령을 철폐해라. 그리고 빨리 유신헌법을 철폐해서 빨리 무슨화해라. 민주화하라고 데모가 난 게 서울의 봄이야.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 멘붕이야. 왜냐? 야, 생각해봐. 계엄령 딱 때려서 서울에 몇만 명의 군대를 풀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서울역에 수십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한 거야. 그럼 왜 서울의 봄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봄이 한 것도 있지만 봄은 뭐를 상징하는 거야? 민주화. 뭔지 아시겠죠? 봐봐, 우리 봐봐. 그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이상하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어본 적 있죠? 그 빼앗긴들이 뭐야? 우리 조선이 망했잖아, 일본에게. 그럼 봄은 뭐야? 해방이 바로 봄이잖아. 그래서 그걸 상징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신군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잘 생각해봐. 지금 계엄령을 내렸는데 서울에서 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잘못하면 전국으로 민주화 운동이 퍼지겠죠. 그럼 누구 잘리겠어? 신군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신군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1980년 5월 17일 봐봐. 갑자기 전국에 서울 플러스 전국에 무슨령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리는 거야. 어떤 의미야? 전국 입 닥쳐. 데모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어. 5월 17일이야. 전국에 계엄령 내리고 나자마자 1980년 전라도 광주에서 그 다음날 계엄령 떨어진 다음날 5월 18일 날 여러분 광주 시민 수십만 명이 무슨 운동해요? 광주 5.18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미 광주는 무슨 영이 떨어져 있는 거야? 계엄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거야. 그러면 신군부 멘붕이야. 해보자. 일제시대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죠. 그러면 신군부 입장에서는 광주의 5.18 운동을 막지 못하면 전국으로 퍼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때 계엄군이 져요. 시민들한테. 왜? 이 당시 계엄군은 동네 군대야. 야, 우리 아빠 엄마 데모하는데 총 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시민들이 데모하니까 전두환이 만든 게 공수부대거든. 갑자기 여러분 일반 군대가 아니라 특전사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보내가지고 막 무차별 죽이죠. 무차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 살라고 시민군을 만들어 보지만 잔혹하게 진압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 다 알 거야. 요거를 영화한 게 화려한 휴가, 택시 드라이버, 또 뭐 있지?
수리남.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5.18 광주와 민주운동은 잔혹하게 무슨 군부에게? 신군부에게 진압을 당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언제 나왔냐면요. 6월달 모평에 나왔었지. 자, 세계 기록 유산이다. 그렇죠? 계엄군이 있었다. 야, 이거는 너무나 쉽지. 왜? 시민군, 계엄군 나오면 뭐야? 5.18이고 답이 뭐였어? 신군부에 의해서 잔혹하게 진압당했다. 하지만 5.18은 실패했지만 저걸 기점으로 계속 민주화운동이. 그러니까 봐봐.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야. 5.18이 잔혹하게 진압당했지만 그걸 본 전 국민들이 그 힘 가지고 87년까지 계속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나중에 민주주의가 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까지 숨가쁘게 했는데 자 서비스로 웃긴 얘기 해줄게요. 재밌죠? 나만 신난 것 같아. 이 부분 재밌지 않냐? 원래 이 부분은 야 까놓고 얘기해보자.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알아야 되겠지만 조선시대 지방제도 행정제도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왜? 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행정제도 몰라 나 솔직히. 맞잖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냥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그런 분 배우고 일제시대나 현대사를 더 배워야지. 아니 맞잖아 여러분. 이거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현대사랑 일제시대가 적어진 것도 약간 우민화 교육이야. 왜? 이런 현대사를 잘 알면 머릿속에 좀 뭐가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조금 정치에 관심이 있어지겠죠. 그러면 니네 그거 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국민 여러분 선거하세요라고 하지만 선거에서 자기를 뽑아준 다음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모든 정치인 특징이야. 왜냐?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좀 함부로 못 하거든. 뭔지 아시겠죠? 국민들이 막 딴짓하고 막 이렇게 막 산티아고 놀러 가고 그래야지 국내에 없애야지 마음대로 하는데 국민들이 일하다가도 딱 정치인들을 너 그거 왜 썼어?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정치나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새끼 나쁜 놈, 이 당은 좋은 놈 그렇게 편협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내 사상을 의식적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가리켜서 집어넣어서 본인들 딱 하나지. 아하,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또 역사를 악용하면은 어떤 새끼는 죽일 놈, 어떤 놈 나쁜 놈 해버리면 이게 또 여러분 어떤 그 사상을 주입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되긴 되거든. 자, 웃긴 얘기 해줄게요. 봐봐. 1960년대, 이거 코미디야. 헝가리 수도가 프라하라고 알죠? 헝가리가 공산국가인데 민주화운동이, 프라하가 어디, 체코, 미안하다. 야, 역시 세계질이야. 야, 볼게. 체코 가본 적 있어요? 내가 3번 정도인가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 그러니까 눈 뜨니까 태국이더라고. 자,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어.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체코가 민주화가 되면은 뭐 불가리, 루마니다 민주화가 되잖아. 그래서 소련 군대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체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걸 막았어. 이때 많이 죽었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 프라하에서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소련 공산당에게 많이 죽었다. 프라하의 봄을 따서 서울의 봄이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느냐? 이게 재밌어. 되게 코미디야. 자, 소련군이 쫙 수만 명이 쫙 있고 여기 체코 남학생들이 쫙 하고 대치등이야. 여기 막 탱크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막 일촉즉발인데 갑자기 이 사이로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입은 여대생들 수천 명이 막 오는 거야. 소련군 앞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봐. 니네 소련군 24살인데 되게 이쁜 아가씨들 막 잉크하고 막 소련군에게 막 언니 봐봐요. 그래서 자 그럼 그니까 야 소련군들 막 심쿵하지. 왜 지금 데모지나 바로 왔는데 웬일이야 막 환영해 주는 거야. 막 잉크하고 막 흥하고 하니까 뭐 분위기니까 체코 남자애들은 황당한 거야. 쟤네 뭐야 우리한테 안 오고 막 소련군한테 와 하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수천 명이 동시에 소련군을 등지더니 체코 남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군은 좀 멘붕이지. 왜? 이쁜 여자가 막 잉크하다 갑자기 씩 하더니 막 달려가더니 무작위로 안고서 포옹하고 키스를 해주는 거야. 체코 남자들을. 이게 왜 그럴까? 소련군 연민인 거지. 나 이쁘지? 나 이쁘지? 넌 아니야 새끼야. 그러고 막 간 거야. 멋있지 않냐?
아, 됐어요. 그냥. 물론 그건 있을 거야. 다 이쁘진 않았겠죠. 그렇죠. 어떤 채권 남자는 야, 나 안 할래. 난 괜찮아. 그 여자가 나 완벽해. 괜찮아. 그랬겠죠. 그렇죠. 자, 고생했습니다.